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동규 씨의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운운하며 증언을 거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함께 보시죠. 유동규 씨의 배우자 증언 거부. 어제 김용 9차 공판 증인 출석. 검찰은 유동규 씨 백팩의 돈, 쇼핑백 종류 등 기억하나라고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물었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관련자의 죽음을 보며 남편이 해코지 당할까 불안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굉장히 뭐랄까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절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보통 남편들은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남편들이 많은데 아내들은 이 가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남편의 좀 안위도 생각해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생명의 문제예요. 이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뇌물을 줄 때 백팩에다 돈을 가져와서 집에 있었고 집에 있는 부인한테 이걸 보여줬다. 이제 그런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본 적이 있느냐 그 돈에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인이 나와서 물론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전부 다 이제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인이 와서 왜 증언을 거부했는지 이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이야기는 뭐 이런 진술을 하고 나오고 그러면 뭐 이제까지 한 5명 죽어나갔는데 자기도 뭐 해코지 당할 수 있고 또 남편도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아니 그 일반인 그것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하신 분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불안해하고 걱정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기 무서울 때문에. 수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정에 증언 나오기 싫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안 나올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래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좀 또 검찰에게는 유의미한 어떤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팩은 가지고 온 건 맞다. 그러면 평소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백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유난히 백팩을 들고 왔다고 하면 그 시점이랄지 그런 걸 비추어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배우자랄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자기의 진술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자기 친인척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혼 관계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증언 거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 구체성 이런 것들이 아마 유죄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좌우를 할 겁니다. 아내분들이 이 보통 남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김병민 그렇죠. 최고위원도 그 아내분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지난번 선거했을 때요. 예. 제가 광진구에서 출마했는데 바로 옆 지역구에 선거 나왔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중간에 누가 흉기를 들고 쫓아와서 예. 경찰이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워낙이나 흉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영화인지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영화 아수라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게 진짜 도대체 영화냐 현실이냐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저는 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그 기자회견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외신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당신 위험한 사람이냐? 아이유 덴저러스맨 이재명.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외신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봤고 또 본인이 경험했고 이재명 대표와 거의 가까운 인사로서 꽤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와서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데
그런 일들을 전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동규 전 본부장 가족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 그런 위험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가 어떤 연유로 증언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차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발언들에 대한 두 분 패널의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이 김용 씨의 재판은 디테일 싸움이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나옵니다.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재팔부의 증거 제출, 김용에게 2억 원 전달했다라는 당시 함께 담배 핀 벤치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동규 측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공판 중 2억 원 전달 상황을 두고 양측이 충돌, 현장에 가보기는 했나, 거기서 함께 담배 피우며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그 대목의 사진과 동영상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가 김만배 씨 측에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질타하는 듯한 대목도 나옵니다. 어제 김용 공판, 김만배 씨, 유동규에게 준 돈 428억 원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의형제 결의도 없었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만배 씨 측이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만 유동규에게 준 1억 원은 호의로 준 거다. 그냥 선의로 준 거다. 1억을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관련 진술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라고 질타를 했다고 해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죽어. 내가 유동규에게 그랬어. 라고 한 대목도 나옵니다. 관련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다. 1억을 호의로 준다. 김용주 의원님, 그러면서 우리가 도원 결의도 안 했다. 의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는데 호의로 1억을 준다. 그러면 정말 좋은 분입니까? 나쁜 겁니까? Are you 김만배 굿맨 or badman? 개념 없는 분이죠. 개념 없는 분이다. 실제로 물론 들리는 소문에 김만배 씨가 동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통 크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베풀어도 1억을 그냥 호의로 줍니까? 다 그 옆에 가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스치기만 해도 한 1,000만 원은 주겠네요. 만약에 저 말대로라면.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그 전제가 뭡니까? 그러면 1억 정도를 호의로 줄 것 같으면 몇천억을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일정한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동규 씨의 말은 100%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저는 오히려 유동규 씨에게 조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얘기가 많아요. 너무 얘기가 많다. 얘기가 많다 보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배 씨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재판에 나왔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 사실로 단정할 수 있을 단계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도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